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죠. 미움받을 용기. 네, 이 책 가져왔어요. 네. 우리가 심리학자 하면 프로이트, 융 이렇게 둘을 보통 일반인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프로이트 심리학은 저 어릴 때 그때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철학자들은 또 프로이트와 융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알려진 이름이 그 프로이트와 융처럼 아들러는 그렇게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책 쓰는데 그렇게 전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러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도 살아생전에 스스로 그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사후에 소크라테스인 제자인 플라톤이 그의 말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낸 거고요. 아들러 역시도 막 책을 잔뜩 쓰고 뭐 논문을 발표하고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진 않았다고 해요. 카페,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노상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즐겼다고 해요. 네. 이 아들러라는 분의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하죠. 이 심리학이 크게 이제 그 붐을 이루어낸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잠깐만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로 현재의 삶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이렇게 산다. 현재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현재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살고 현재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원인론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들러는 과거에 그렇든 말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어떠한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든 어떠한 불행한 감정 속에 놓여 있었든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러하고 프로이트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아들러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꿈과 목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나의 현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다가 만약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도 던진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과 같은 찰나, 순간이 쭉 이어질 뿐이다.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라.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런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현재의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남들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관계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트위터의 리트윗을 죽어라 누르며 싸구려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귀담아 들을만 하다라고 이 책을 감수하신 문화심리학자이신 김정훈님께서 추천의 말 속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훈님께서 말씀하신 감수 및 추천의 말의 맨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분명히 해야겠다. 나는 미국식 자기 개발서를 싫어한다. 어설프게 위로하고 빤한 인생과 꿈을 이야기하는 책은 정말 질색이다. 일본식 자기 개발서도 대부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르다. 윽박지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진다. 책 속에 청년처럼 이건 또 뭐지? 하는 의문이 자주 든다. 그리고 저자의 논리와 부딪히면서 책을 읽게 된다. 흥미롭다. 이 책은요,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예요.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로 이 책은 대화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총 5밤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이렇게 해서 5째 밤 통해서 청년이 철학자를 찾아와서 계속 질문하고 철학자의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싸우고 언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들러 심리학이 드러나는 거죠. 아들러의 사상이. 첫 번째 밤은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두 번째 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밤,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네 번째 밤,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 번째 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네, 이렇게 책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에는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것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이 묻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해요. 일종의 신경증이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하고 있어요. 편하고 싶은데 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철학자는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고 해요. 본인이 나오지 않기를 선택한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야.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대화의 과정을 읽어드릴게요. 자네는 그 친구가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뭐 그 친구의 과거사나 집안 사정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어쨌든 친구의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뭔지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거다. 그런 말이군. 예,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이상합니까? 그럼 자네 말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에 있다고 하세.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서 애정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일세.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 예, 많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자네는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네.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고 말일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예, 물론입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자네 친구와 같은 결과, 즉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되네. 즉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지. 아닌가? 그러면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이네.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세. 거꾸로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네? 다시 말해 그 친구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거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한다네. 청년이 말대꾸를 하네요.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지어내다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 친구가 꾀병을 부린다는 말씀입니까? 꾀병은 아닐세.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진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을 겪거나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증상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어낸 거라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자기가 지어낸다고 말하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철학자는 원인론과 목적론을 이야기하는데 청년은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원인론을 맹신하면 원인론에 입각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한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가령 자네가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 의사는 환자분이 감기에 걸리신 것은 어제 오늘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네.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아니요.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를 맞아서 걸렸든 아무것도 상관없죠. 문제는 지금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증상입니다.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놓든 뭔가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의 그 일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할 뿐이야.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어 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쉽게 말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의 전형일세.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단연코 부정하네. 아니, 선생님은 아들러는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어떠한 경험도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자신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철학자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도 좋은 경험 또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본인 안에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내가 과거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 경험 안에서 본인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그 경험이 재생산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최진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우리가 겪는 경험, 좋은 경험, 싫은 경험, 이런 경험이 과연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 통념이나 관념에 의해서 이럴 때는 좋은 거고 이럴 때는 나쁜 거고 해서 외부에 의해서 주입된 어떤 사고 체계가 그 상황을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접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아들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경험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지에 따라서 그 경험은 나의 삶에 행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불행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과거조차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된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다 갑니까?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과거에 나는 맨날 부모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 나는 결혼해갖고 내 자식을 맨날 두드려 팰 거고, 나는 맨날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일평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억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때문에 현실 세계가 자꾸 나한테 억울한 일이 펼쳐지도록 반복되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느낌이 현실로 표현되어지니까요.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자,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지.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네.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걸세. 어떻게 살 것인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은 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라고요. 그 친구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 가령 그 친구가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가장 근접한 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 낸 걸세. 자,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 나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나는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감정과 증세를 본인이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자,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문제가 그거라고요. 그 친구는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자,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 보세나. 만약 자네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는 어떨 것 같나? 걱정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그래, 문제는 바로 그 점이라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돼.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아.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한다네. 그럼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 친구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네. 그것이 목적론이지. 아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애초에 제 친구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철학자가 그 친구에 관해 계속 얘기해봤자 대화는 그렇다네. 당사자가 없으니까. 자, 다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러이러한 증세 때문에 밖에 못 나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렇죠. 감정이나 내 몸에 나타나는, 그렇죠. 내 감정이나 또 내 몸에 나타내는 막 증세들 부들부들 떨리고 밖에 나가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요새 그런 비슷한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공황장애. 예.
또 뭐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죠. 심리적인 장애죠. 근데 이것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런 증세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지금 아들러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분노를 지어낸대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을 지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인간은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감정을 지어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감정을 만들어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감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아들러 심리학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네, 함께 읽고 생각하는 시간 꼭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